자, 2교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호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일단 제가 div 태그를 하나 만드는데 아니지 얘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됐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자, 이러면 이제 div 태그 두 개에다가 lorem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임시 데이터를 넣어 놓은 건데, 그리고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는 이걸로 주고요. 그리고 하나는 골드로 줄게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 div 태그가 두 개 있는 거고, div 배우를 찾아가서 이래라 라고 했는데 밑에서 또 다시 div 배우 찾아가서 이래라 하니까 얘만 적용이 되는 상태죠. 지금 그러면 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하죠. 얘한테 뺏겼죠. 이제 얘가 이겨버렸으니까 얘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있지 못해요. 얘를 지금 이거 잘 모르시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레이. 회색깔이 없다는 건 얘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다가 자, 이런 걸 한번 줄 겁니다. 자, 제가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바꾸는 스타일리스트한테 div 배우를 찾아가는데 뭔가를 하나 더 적어줬어요. 얘를 잘 보시면 이 컬런 호버예요. div 옆에 컬런 그리고 호버라고 썼어요. 지금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 일을 하고 있나요? 일하고 있진 않죠. 왜냐면 골드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그레이지, 이게 그레이니까 골드는 안 보이고, 그럼 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있죠. 이 호버라는 건 내가 마우스를 올렸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iv인데 그냥 div가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간 div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div 영역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 검색어 자체가 div에 마우스가 올라간 div니까.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배우를 찾아가 라고 한 거니까, 안 올라가 있을 때는 일을 못 하다가 올라가면 일을 하는 거예요. 호버. 앞으로 이 호버를 상당히 많이 쓸 겁니다. 여러가지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네이버에도 이게 있나? 이거 말고 그냥 카카오뱅크를 보자. 여기 사이트를 가보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상단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메뉴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마우스 올렸더니 밑에 얘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밑줄도 생기고 요것도 나오고 있죠. 이런 거 다 호버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변화를 주는 거니까. 그럼 마우스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호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버는 사용법이 간단해요. 자, 이걸 가지고 할 건데, 밑에 있는 이 100칸짜리 바둑판을 만들고 이 문제 정답 예시를 보면 이렇게, 이거 눈이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색깔은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저도 이따 정답할 때 다른 걸로 할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색깔이 바뀌도록 하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얘는 한 3분만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100칸짜리 바둑판을 만들어야 돼요. 100칸짜리 바둑판이라는 거는
div 100개 이렇게 해서 div한테 크기 주고 정렬하면 바둑판 100개 나오겠죠.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그레이 주고 너비 100픽셀 높이 100픽셀. 자, 이러면 일단 div들의 영역이 생겼고 나오곤 있는데 일자로 쭉 나오고 있죠. 얘는 사실 100픽셀씩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div의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한 줄을 하나 혼자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쭉 늘어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얘를 그러면 한 줄에 하나씩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디스플레이를 바꿔주면 돼요. 인라인 블럭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줄바꿈했던 이 영역, 이것도 공백 한 칸이라 그랬죠. 얘 지워보면 얘 붙어요. 근데 우리가 줄바꿈을 하겠다고 엔터 한번 쳐서 공백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글자수 판단할 때 우리 봤던 거. 자, 그리고 얘를 한 요정도로 놓고 보면 좀 더 줄여서 지금 보면은 얘가 여기 왼쪽 정렬되어 있잖아요. 얘를 가운데 정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웠던 걸 좀 활용해 보는 거예요. 얘를 가운데 정렬하겠다. 이 박스가 우측으로 좀 와야 돼요. 얘가 더 늘어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네가 좀 더 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정렬할 수 있는 방법 아는 거는 텍스트 얼라인밖에 없죠. 텍스트 얼라인에 누구 정렬하는 거예요? 글자 정렬하는 거죠. 근데 div는 글자예요? 아니죠. div는 블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했어요? 글자로 바꿨죠.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면서 얘는 이제 글자가 된 애들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써주면 되나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여기다 주면 될까요? 얘는 안 되겠죠? 이 div 자체가 글자인 거지 이 div 영역 안에 뭔가 있어서 얘가 정렬이 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컨텐츠를 가지게 되면 얘는 정렬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오겠죠. 얘가 없으면 얘는 왼쪽에 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겠다라는 거는 이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정렬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div 자체를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방법은 안 되겠네요. 여기다 쓰는 거는. 이럴 때는 얘를 감싸면 돼요. 하나로. 다른 태그 하나로 감싼 다음에 섹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div가 정렬을 하죠. 얘가 정렬을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섹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다 라는 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겠다 라고 한 건데 얘가 정렬이 됐어요. div가 div 디스플레이는 블럭 아닌가요? 우리가 위에서 인라인 블럭으로 바꿨죠. 얘를 글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섹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죠. 자, 얘도 색깔을 좀 입혀놓고 잘 안 보이네. 핑크로 할까요? 핑크. 이게 낫겠다. 자, 여기다가 섹션에 호버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바꾸겠다. 자, 이러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지 예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당연히 마우스가 여기 있으니까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골드는 적용이 안 된 상태일 텐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 영역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얘는 섹션한테 호버를 줬죠.
섹션은 div의 부모죠. 모든 div가 섹션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섹션에 마우스를 올린다라는 건 여기를 올려도, 그러니까 여기 div 박스가 아닌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도 바뀌고요. div 박스로 마우스가 올라왔는데도 얘는 바뀌죠. 얘는 왜 그러냐면 섹션이라고 하는 영역 위에 div가 겹쳐 있어서 그래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모작하는 과정이 있으려나? 근데 그때 보면 Z인덱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약간 3차원적으로 얘를 바라봤을 때 그때 이제 겹쳐있는 구조를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냥 얘네가 섹션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 안에 div가 이렇게 위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마우스가 여기 있어도 얘는 결국 섹션 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호버를 옮겨보는 거죠. 지금 애초에 이 상태였는데 색깔이 섹션 영역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바꾸고 싶은 색깔은 div잖아요. 그죠? 이거를 섹션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자식으로 있는 div 색깔을 바꾸도록, 이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까 섹션 영역에 마우스 올렸다라는 건 여기든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이 얘가 바뀌었었는데 지금 코드를 좀 바꿨더니 이러면 뜻은 이거예요. 섹션에 마우스를 올렸는데 그때 자식인 div의 속성을 이렇게 바꾸겠다예요. 그러면 올렸을 때 얘가 바뀌는 거죠. 이제 얘는 가만히 있고, 왜냐면 우리가 속성을 적용시키는 선택자를 얘로 콕 집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만 바뀌어야 돼요. 하나씩만. 마우스 올라간 애들. 그럼 이 호버를 이쪽으로 옮겨 보는 거예요. 옮겼을 때 이제는 제대로 동작을 하죠.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다 호버 준 상태랑 여기다 호버 준 상태가 결과값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호버는 기본적으로 앞에 호버를 줬을 때랑 뒤에 호버를 줬을 때 만약에 결과가 똑같다면 앞에 주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근데 결과가 다르죠. 이럴 때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호버랑 여기 있는 호버랑 위치에 상관없이 결과가 똑같았다면 그럴 때는 호버를 앞으로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유를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그게 좋다 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현상이다, 그럼 호버가 여기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하나 볼게요. 얘는 너무 간단해서 우리 이거 했었죠? 젠코딩 할 때 이거 형제로 만드는 거 플러스, 지금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div의 자식으로 누군가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div 플러스 섹션이면 div의 형제로 섹션을 만들겠다. 이거 처음 젠코딩 할 때 얘기 드렸던 거예요. 이 개념은 그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건 그게 다고, 이제 MBSP 또 하나 볼게요. 얘는 제가 div 태그 하나를 만들어서 안녕이라는 글자를 넣었는데, 이 안녕이라는 글자는요 띄어쓰기를 여러 번 해도 한 번 띌 거고요, 얘를 줄바꿈을 해도 한 번 띈 채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뭔가를 바꿔도 얘는 결국 한 번밖에 안 뛰죠. 두 번 이상의 공백은 어차피 적용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공백으로 다 인식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안과 0을 더 벌리고 싶어요. 진짜로 더 띄어쓰기를 주고 싶어요. 이럴 때 자, 한 번 뛰는 것까지는 얘가 적용을 할 거예요. 두 번째부터 안 먹죠.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n% NBSP 세미콜론 이라고 찍으면 지금 뭔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얘가 없을 때 지금 안녕 붙어있는 상태인데 하나 넣으면 한 칸 벌어지죠. 여기 하나 더 넣어볼게요. 한 칸 더 벌어졌죠. 얘를 6개 넣었어요.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얘는 실제로 내가 띄어쓰기를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애예요. NBSP n% NBSP 세미콜론. 이거는 그냥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하나의 키워드예요. 이걸 쓰면 한 칸 띄어쓰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2칸 이상의 띄어쓰기는 어차피 안 먹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띄어쓰기를 주고 싶을 때는 얘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NBSP를. 얘를 많이 주면 많이 뛸 거예요. 얘를 더 많이 주면 아이고 지금 0 어디 갔어요? 없죠. 화면 밖으로 지금 띄어쓰기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쓸 일은 없으니까 이건 그냥 하나 보여드린 거고. 자, NBSP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띄어쓰기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 NBSP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텍스트를 적어놨다고 했을 때 이 버티컬 바라 ABC, DEF의 간격을 더 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n% NBSP 세미콜론 한 3개씩 그러면 이렇게 얘가 들어간 자리에 한 칸의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 한 칸까지는 인식을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NBSP가 총 5칸이 들어갔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공백 하나는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얘는요, NBSP 말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n% LT 세미콜론 그리고 n% GT 세미콜론. 얘는 요거 양쪽 꺽쇠. LT는 왼쪽 꺽쇠고요. 이렇게 하는 꺽쇠고 GT는 이렇게 하는 꺽쇠예요. 얘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DB 쪽에서도 좀 사용이 돼요. 마이바티스 이 DB 커넥터 쪽에서 우리가 이게 실무 코드 보신 분들은 그때 살짝 보셨겠지만 DB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 매칭 시켜서 쓰는 거 보셨죠? 기억나실라나 이거? 여기다가 무슨 메서드 이름, 함수명 들어가고 매퍼에 있는 함수명을 이제 XML에서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썼었는데 이거 말고 밑에 있는 실제 쿼리 부분 뭐 이렇게 쿼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쿼리 부분에 꺽쇠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와요. 나중에는. 근데 이 꺽쇠를 그냥 썼을 때 얘네가 이 꺽쇠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를 열고 닫는, 실제 여기서도 꺽쇠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꺽쇠랑 같은 걸로 보고 쿼리를 여기까지만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얘를 이런 걸로 써줘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셀렉트에 요거 생긴 거는 프론트엔드 HTML 태그 안에도 셀렉트 박스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 눌렀을 때 밑으로 박스 쭉 나오는 거, 그런 태그가 있어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된 건데, 근데 이거는 좀 논외적인 얘기였고, 이런 거 좀 많습니다. 종류가 꽤 돼요. 얘를 구글링을 해보면 많이 나오죠? 이런 거 NBSP는 공백, LT, GT, 그리고 n% 기호, 이런 거 쌍따옴표,
샵 따옴표 이런 거 쓸 수 있는 이런 특수 기호들이 좀 있어요. 얘는 외워놓으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 나머지는 그냥 필요할 때 찾으면 돼요. 어차피 이거 하나만 검색해도 연관된 거 다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서 사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NBASP도 아 이거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난다. 아 이게 뭐였지? NB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들면 HTML 띄어쓰기 찾으면 나오죠? 여기 ENSP 2칸, EMSP 3칸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걸 찾으면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키워드를 조립해서 검색을 하면 구글이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도 사실 뭐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bnx.oa.gg 라고 하는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얘는 이제 쇼핑몰처럼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해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요거 만드는 거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얘는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 포인터로 바뀌고 있죠. A 태그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역이 여기까지 포인터로 바뀌네요. 지금 여기까지 포인터로 바뀌고 이 밖으로는 안 바뀌고 이런 디테일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얘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얘를 하는데 얘는 제가 div 안에 a 태그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는 샵 넣어놓고 bnx 라고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얘처럼 하려면 지금 얘가 많이 바뀌어야 되죠. 얘처럼 되려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걸로 일단 좀 많이 처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 컬러 블랙, 얘는 기본 블루인데 까만색이었으니까 블랙을 줄 거고, 자 여기에 이제 밑줄이 있죠. A 태그는 기본적으로 블루에 밑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없죠.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포털들 그 어디에도 밑줄 그어져 있는 링크는 요즘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밑줄이 나오는 건 있어도 애초에 밑줄이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냥 밑줄이 애초에 그어져 있는 형태는 요즘 찾아보기 드물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네이버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거 A 태그잖아요. 그냥 A 태그 이대로 활용을 해서 이거 그대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디자인적으로 안 예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꾸밀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돼서 이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A 태그도 이제 그냥 만들면 이런 형태잖아요. 여기서 클릭 한번 하면 보라색 되는 거고, 이런 게 너무 안 이쁜 거죠.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좀 바꿔야 돼요. 일단 컬러 블랙, 그리고 지금 저 밑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얘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이라고 하는 속성을 쓸 겁니다.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은요 지금 보면 밑줄 사라졌죠. 밑줄이 사라졌는데 그냥 말 그대로예요. 텍스트, 글자, 데코레이션, 꾸미는 거죠. 근데 논이에요. 글자 꾸미면 없애는 거죠.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에 꾸며져 있는 뭐 기타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죠. 여기에는 뭐 언더라인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밑줄, 그리고 또 여러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저도 이걸 외우고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속성이 있으면 찾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논 A 태그는 이제 밑줄을 지울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문자 bnx로 적었죠. 근데 얘는 대문자잖아요. 얘를 대문자로 적어줘도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해도 방법이 있어요. 텍스트 트랜스폼에
우퍼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걸 대문자로 바꿔줘요. 그럼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건 뭘까요? 대문자로 해놓고 텍스트 트랜스폼 소문자는 로어케이스겠죠? 우퍼랑 로어는 반대의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얘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얘를 대문자로 바꿔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냥 소대문자를 바꿔주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잘 안보이니까 일단 폰트 사이즈부터 좀 키워놓을게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이제 얼추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애초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폰트가 다른 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건 좀 나중에 할 거고, 그거 제외하고는 이제 레터 스페이싱 정도만 좀 건드려주면 될 것 같죠? 이 자간 얘는 붙어있는데 우린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레터 스페이싱 얘를 한 마이너스 10픽셀 좀 너무 붙었네요. 8픽셀 요정도? 9픽셀? 아니지, 줄어들어야지. 7픽셀. 이 정도면 이제 얼추 비슷해진 것 같죠? 이런거 이제 우리가 이런거 보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걸 활용해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얘를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배운 거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새로 배운 거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랑 트랜스폼 이거밖에 없는데, 이 트랜스폼은 사실 이거 말고 아니다, 얘는 뭐 나중에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개 말고는 다 배웠던 거잖아요. 컬러, 폰트 웨이트, 폰트 사이즈, 레터 스페이싱 다 배웠던 거고, A 태그 배운 거고, div 배운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해보기 전에 요거 하나 해볼게요. 이것도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고 이거 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거 해볼게요. 문제 풀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좀 간단한 문제였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네를 사과만 색깔이 다른 색이도록 바꾸는 문제였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이거 못하죠. 이거 그냥 텍스트인데 우리가 뭐 얘를 배우로서 불러다가 뭔가 시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 색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얘네를 태그를 입혀야 돼요. 자, 태그를 입혔어요. 여기다가 div 컬러 레드 바뀌긴 바뀌었는데 다 바뀌었죠. 여기서 사과만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른 애들은 바뀌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거일 것 같아요. 사과만 div로 감싸요. 태그도 지금 div만 쓰라고 했으니까 사과만 div로 감싸면 사과 글씨만 바뀌었죠. 왜냐면 div한테 컬러 레드 준 거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한 줄에 나와야 되는데 줄바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줄바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사과만 글자색을 싹 바꾼 거죠. 이제 이런 문제를 마주쳤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쉬울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일단 고민해서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제 생각엔 이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코드도 별로 쓴 거 없고 CSS도 별로 준 거 없고 div 태그 하나만 사용해서 사과의 색을 변경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만드는 거 할 건데 지금 정답 예시가 4개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 이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제가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9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